용띠 기본 성향과 기존. 깊은 흙 속에서 물과 하늘을 함께 품은 존재. 용띠는 12지 중 유일하게 실체가 없는 상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차분하게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더 큰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에는 높은 기준과 뜨거운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두 성향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용띠는 단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깊고 복잡한 내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리학에서 용을 뜻하는 은 습토라고 불립니다. 습토는 물을 품은 흙입니다. 겉은 단단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물과 씨앗과 생명의 기운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띠는 정지한 듯 보이지만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겉은 고요해도 속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한 성장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토의 기운은 안정과 유연함을 동시에 줍니다. 흙이니까 버티고 물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씨앗이 있으니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용띠는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고집으로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변화의 순간을 기다리며 필요할 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타입이 아니라 자기 속도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용띠의 가장 큰 힘은 기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결국 자신의 판단을 더 믿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용띠는 대충 하는 걸 유독 못합니다.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듣는 말들이 있어요. 말은 많지 않은데 분위기를 잡는다. 괜히 신뢰가 간다.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흙의 무게감 그리고 용의 상징이 가진 기운이 함께 작용한 거예요. 묵직한 존재감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다만 용띠는 감정을 잘 숨기는 편입니다. 말을 아끼고 속마음을 챙겨 담고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습토 안에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용띠에게 감정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풀거나 적거나 걷거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또한 용띠는 기회의 순간에 강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느릿하거나 조용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세가 확 올라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요. 용이 구름 속에서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갑작스러운 성공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용띠는 꾸준함이 강점이 됩니다. 조용히 쌓고 묵묵히 버티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그러다 기회가 오면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은 전환점의 기운을 가졌다고 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방향이 확 열리는 흐름을 만들죠. 인연에서도 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용띠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깊게 품습니다. 자기 사람이 되면 끝까지 챙기고 쉽게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계를 단단히 닫아버리기도 해요. 감정보다는 신뢰, 순간적인 감정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인연 스타일은 특정 시기에 귀인을 끌어오는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묵묵히 쌓은 신뢰와 행동이 결국 푹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또한 용띠는 마음의 세계가 넓고 깊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예민한 감성, 깊은 공감력, 그리고 고독함까지 함께 자리합니다. 이 넓은 내면은 때로 피곤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감과 판단력이라는 강한 무기로 변합니다. 용띠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흙 속 깊은 물을 품고 있으나 때가 오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 겉은 묵직해도 속은 부드럽고 겉은 느려도 속은 빠르게 움직이며 겉은 땅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용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이해해야 2025년 용띠 전체 운세가 제대로 읽힙니다. 용띠는 깊고 조용하며 의외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내년 운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2년생 용띠 2025년 12월 운세. 깊은 물 아래서 새로운 숨을 고르는 달. 총운. 1952년생 용띠에게 2025년 12월은 겉보기에는 고요하지만 내부에서는 아주 천천히 방향이 바뀌는 달입니다. 임진생의 구조를 보면 임수는 큰 바다의 물, 진토는 그 바다를 품는 깊은 흙입니다. 표면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늘 흐르고 있는 흙이죠. 그래서 당신의 삶도 늘 겉다르고 속다른 흐름을 동시에 가집니다. 12월의 자월은 정리하는 물이 작용합니다.
이 물은 감정과 기억을 가라앉히고 한 해 동안 쌓인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는 힘을 가집니다. 올해 당신은 생각보다 마음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가족 문제를 챙기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 순간도 있었죠. 12월은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흐름입니다. 갑자기 일이 풀리진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전 같으면 신경 쓰였을 말들도 이번 달에는 괜찮다 하고 넘길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내년 삶의 방향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임진생의 가장 큰 힘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12월에 부활합니다. 건강은 찬 기운에 특히 민감한 달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감정도 가라앉고 사소한 피로가 오래갑니다. 따뜻한 차, 가벼운 걷기, 규칙적인 휴식에 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총운은 겉은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다음 해의 뿌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고요가 내년의 상승 기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물은 또한 12월은 돈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큰 수익보다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어떤 지출을 줄이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잡아두면 내년 봄목 기운이 강해질 때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연말 기운이 강해지면 감정과 연결된 소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챙기고 싶은 마음, 기분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지출을 부를 수 있는데 12월만큼은 감정보다 기록이 복을 지킵니다. 메모하고 계산하는 습관이 12월의 재물운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만약 금융상품, 세금, 보조금, 정산 관련 일이 있다면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검토기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은 수기운이 너무 강해 판단이 과하게 신중해지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의 금전복은 지출 절제가 아니라 흐름을 다듬는 행동에서 옵니다. 작게 줄이기보다 흩어진 돈기를 하나로 모으는 행동, 장부를 정리하거나 자동이체 구조를 수정하는 행동, 사용하지 않는 비용을 하나 덜어내는 행동 등이 모두 내년의 복을 키워주는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의 재물운은 정리, 질서, 균형이며 크게 버는 것보다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복입니다. 사업, 직장운 52년생에게 12월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조용히 드러나는 달입니다. 자월의 수기운은 관성을 자극합니다. 관성은 명예책임평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흐름은 눈에 띄는 성과보다 신뢰의 누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올해 보여준 책임감과 꾸준함이 이번 달에 드러납니다. 결산 보고정리 과정에서 당신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됩니다. 특히 8일과 14일은 협력의 기운이 강합니다. 회의보고 제안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이후에는 조직에서 당신의 역할이 재정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맡는다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일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비의 달입니다. 재고 거래처 세금 문서 기초 시스템을 정리할 때 복이 큽니다. 내년 봄에 목기운이 살아나면 이 정비가 큰 기회를 만듭니다. 주의해야 할 날은 18일과 24일입니다. 수기운이 흔들리는 날이라 계약구두 약속 감정 섞인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그날은 말보다 침묵이 복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용히 신뢰가 쌓이고 내년 기회를 위한 밭이 고르게 갈리는 달. 인간관계 애정운 12월의 관계운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임진생은 본래 감정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마음속에 쌓아두는 경향도 강합니다. 이번 달의 수기운은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14일과 20일은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부부관계는 말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불편한 기운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서로를 챙기는 흐름입니다. 눈맞춤이나 짧은 대화가 큰 조화를 부릅니다. 자녀 손주와의 관계는 지시보다 이해가 복인 달입니다. 듣는 태도가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사회적 인연에서는 오래전 인연이 다시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이전의 동료,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도움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톡신이라면 20일 이후 인연운이 열립니다. 상대는 차분하고 현실적이며 마음이 따뜻한 타입입니다.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복입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12월의 길일 3일 귀인 운이 열리는 날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조언, 소개,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8일 문서 보고 계약의 흐름이 맑아지는 날 관성이 강해지는 날로 직장인 사업자 모두 결정 보고 정리에 큰 복이 들어옵니다. 14일 금전 운의 문이 열리는 날 이날은 재성이 부드럽게 살아나는 날입니다. 큰 수익보다는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는 효과가 강합니다. 20일 동지 기운이 뒤집히는 날 동지는 음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명리학에선 이날을 전환점이라 불러요. 조용한 마음 정리가 훨씬 복이 됩니다. 30일 마무리에 운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날 정리하는 행위가 그 어떤 길일보다 효과가 큰 날입니다. 12월에 주의할 날 10일 체력이 떨어지는 날 수기운이 몸의 기온을 빠르게 낮추는 흐름입니다. 18일 실수착오가 잦은 날 문서 실수, 금액 착오, 일정 헷갈림 등이 생기기 쉬워서 돈계약 보고 같은 중요한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줄이고 반복 확인을 늘리는 게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4일 감정의 물결이 올라오는 날 이날은 마음이 예민해지고 말의 온도가 바뀌는 날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작은 오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28일 일정문서 오류주의 28일은 정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쌓여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천천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말보다 휴식, 판단보다 보류. 이 말이 12월의 주일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히 임진생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을 수 있으니 그날만큼은 최대한 가볍게 흐르세요. 마무리하며 1952년생 용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 속에서 기운을 다시 채우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어도 내면에서는 이미 내년의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임진생은 깊은 물처럼 겉의 잔잔함 속에 큰 에너지를 품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요가 내년의 상승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느림이 복이고 침묵이 힘이며 정리가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쌓아온 시간, 인내, 신뢰는 2026년 초부터 분명한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1964년생 용띠 2025년 12월 운세 단단한 뿌리가 다시 물을 머금는 달 총운 1964년생 갑진생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 속에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의 기운입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폭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죠. 그리고 그 갑목을 받치고 있는 진토는 습기를 품은 흙입니다. 흙 속에는 물이 있고 물 속에는 생명이 자랍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난 사람이 바로 1964년생 용띠입니다. 12월의 자월은 물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달입니다. 이 물기운은 갑목의 뿌리에 스며들어 살아온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피로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신적으로 바빴던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의 일, 건강 문제,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2월은 그 온도가 다시 올라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정리해도 되겠다. 내 속도를 지켜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15일 이후에는 답답했던 일이 실마리를 잡고 그동안 느려졌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갑목은 원래 한번 방향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기운이라 이 시기의 작은 결심이 내년에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허리 관절, 혈압순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몸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따뜻한 음식,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이 복입니다. 이번 달 전체를 요약하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달, 느림이 회복이고 회복이 복이 된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안정 속에서 내년의 기회를 천천히 준비하는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임진생은 원래 돈을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단단하게 쌓고 흐름을 정리하며 기초를 잡는 방식이 잘 맞는 편입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 성향이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초순에는 가족 건강생활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지출은 손실이라기보다 불필요한 흐름을 비워내는 정리의 과정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오래된 문제를 드러내고 재정에서 막혀있던 부분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지출이 약간 늘더라도 흐름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중순부터는 금전 흐름이 차분하게 자리 잡습니다. 특별한 수입보다 새어나가던 재정이 멈추고 구조가 고정되는 것이 핵심 복입니다. 갑자기 큰 기회가 오진 않아요. 이 시기엔 내년의 금전 방향을 정리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나 확장보다 보수적인 관리 점검 정비가 이득을 주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달의 재물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지인의 조언, 가족의 의견처럼 오래된 인연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조언이 운을 올립니다. 임진생은 기인운과 재물이 연결되는 구조가 있어서 한마디의 조언이 실제 금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작은 수입이나 잊어버린 정산 환급이 들어오며 흩어져 있던 재정이 다시 한 방향으로 모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흐름이 정리되고 손실이 줄어드는 시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12월의 재물운은 빠르게 벌기보다는 안정시키고 준비하는 달, 흐름을 다듬고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이 정비의 흐름이 내년 봄 목기운이 강해질 때 큰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직장운. 직장운은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집니다. 간목은 성실 책임 계획의 기운이 강해 보고 정리 마무리 업무에서 당신의 강점이 돋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오래 쌓아온 신뢰가 정리되는 달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도 자리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무게를 갖습니다. 8일과 14일은 보고회의 협력 업무에 복이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20일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줄 만한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점검과 정비가 운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거래처 신용재고 구조 세금 관련 서류 등 기초를 손보면 내년 본목 기운과 연결되어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인 18일, 24일에는 계약 언쟁 투자를 피하세요. 임기응변보다 침착함이 복을 지킵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12월의 인간관계는 부드럽게 정리되고 다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간목은 속은 따뜻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풀어주는 흐름입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서로의 마음이 부담 없이 닿는 시기입니다. 특히 14일과 22일은 가족과의 대화운이 매우 좋습니다. 부부관계는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는 대신 안정감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큰 화합을 만듭니다. 자녀 손주와의 관계는 잔소리보다 공감이 복입니다. 간목의 조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 오래된 동료에게서 도움이나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간목의 신뢰감 있는 기운이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는 달입니다. 톡신이라면 20일 이후 연애운이 반짝입니다. 상대는 조용하면서도 진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인연을 쌓는 흐름입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이번 달의 길일은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판단이 맑아지는 날들입니다. 12월의 길일. 3일은 인연운이 밝아서 사람을 통해 조언이나 도움을 얻기 좋은 날입니다. 오래 고민하던 문제도 대화 속에서 실마리가 잡힐 수 있어요. 8일은 문서, 계약, 보고 같은 실무적인 일에 강한 날입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나 연락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날을 활용하면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14일은 재물과 직장운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막혀있던 일에 답이 오거나 수입 흐름이 안정되는 기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22일은 동지로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작은 결심 하나도 내년의 복으로 이어지니 마음가짐을 새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30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최적의 날입니다. 계획 정리, 일정 정리, 예산 점검 같은 마무리 작업을 하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12월에 주의할 날. 10일은 체력이 떨어져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과한 일정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8일은 감정의 변동과 작은 실수가 겹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 결정은 하루 미루는 것이 복입니다. 24일은 말이 오해로 이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대화를 짧게 가져가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8일은 문서 일정에서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2번 확인하고 급하게 처리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길합니다. 이런 주일에는
판단을 미루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요하게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마무리하며 1964년생 용띠에게 2025년 12월은 조용히 회복하고 안정 속에서 내년의 기회를 키우는 달입니다. 갑목의 기운은 소리를 내며 자라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지금의 고요함이 내년의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하게 움직일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한 만큼 기운이 들어오고 멈춘 만큼 복이 쌓입니다. 당신의 2026년 운은 지금의 이 차분함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이미 단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976년생 용띠 2025년 12월 운세 얼어붙은 강 위에서 태양이 자신의 빛을 되찾는 달. 총운 1976년생 용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겉은 얼어붙어 있어도 그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정비되고 있습니다. 병화와 자수는 서로 충돌하는 기운이지만 그 충돌 속에서 오히려 본래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초순에는 일을 더디게 움직이고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일정이 밀리거나 주변의 반응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흐름은 정비라는 이름을 가진 과정입니다. 병화는 본래 앞으로 달려가려는 힘이 강해요. 하지만 자월에는 이 에너지가 차분히 가라앉으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순이 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오래 고민하던 일에 작은 단서를 얻게 되고 상황을 읽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특히 하늘의 기운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세운 결심은 내년 1, 2월에 강하게 힘을 받습니다. 후반부에는 당신의 진심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물거품처럼 가라앉고 관계 또한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이 달의 흐름은 곧장 움직이라기보다는 잠시 뒤로 물러서 마음을 다듬는 달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불입니다. 항상 빛을 비추지만 태양도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죠. 자월의 고요함은 당신에게 그 빛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의 고요는 약함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연료입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흐름을 되찾는 달입니다. 큰 수입이 갑자기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안정하던 금전 구조가 서서히 안정됩니다. 초순에는 필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량 관리, 건강 관련 비용 등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출은 나쁜 지출이 아니라 구조를 바로잡는 흐름입니다. 다만 감정이 동한 소비만 주의하면 됩니다. 중순부터는 흐름이 안정되고 금전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점검과 조율이 재물의 복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카드 계좌, 자동이체, 보험, 세금 항목을 점검하면 그 자체로 흐름이 맑아집니다. 후반부에는 주변 인연을 통해 금전적인 조언이나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화는 신뢰 기반의 재물을 얻는 기운이 강합니다. 사람을 잘 챙기고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하면 그만큼 재정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번 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벌기보다 지키는 달, 지키는 과정에서 기회가 생긴다. 사업 직장운 일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결산, 평가, 검토가 이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화의 사람은 속도가 빨라서 느림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달의 느림은 기초를 다시 다지는 과정입니다. 중순에는 올해의 일들이 정리되며 당신의 꾸준함이 평가받습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이라 책임감이 강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달에는 그 힘을 외부로 쓰기보다 내부를 정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사업자는 문서, 계약, 재고, 스케줄을 재정비하면 큰 복을 얻습니다. 외형 확장이나 새로운 계약보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질을 높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24일과 28일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이므로 실수 오해, 문서 착오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달의 사업 직장운은 속도보다 신뢰, 확장보다 안정.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인간관계 애정운 이달의 인간관계는 따뜻한 회복의 흐름입니다. 병화는 본래 따뜻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생기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그 불의 온도를 조절하며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나 거리감이 눈처럼 녹습니다. 커플은 감정의 균형이 맞춰지고 상대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싱글은 26일 이후 인연수가 상승하며 오래갈 수 있는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사회적으로 오래된 인연이 기인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를 당겨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관계운은 따뜻함이 귀인을 부른다. 길일과 주의할 날. 이번 달의 길일은 마음이 맑아지고 흐름이 반듯하게 잡히는 날들입니다. 12월의 길일. 3일은 인연과 조언의 복이 강합니다. 대화 속에서 해답이 나오고 답답했던 문제도 실마리를 찾습니다. 8일은 문서 보고 계약 같은 실무 업무가 매우 잘 풀리는 날입니다. 깔끔한 정리나 제출이 유리합니다. 14일은 재물 직장운이 함께 상승해 성과가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22일은 동지로 기운의 방향이 바뀌어 마음의 결심이 현실을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30일은 한 해 정리에 가장 좋은 날로 계획 정리 예산 점검에 매우 좋습니다. 12월에 주의할 날. 10일에는 체력 저하가 있어 무리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습니다. 18일은 감정의 기복이 커져 실수와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금전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일은 말로 인한 피로가 생기니 짧고 부드러운 대화가 복입니다. 28일은 문서 착오와 일정 혼선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사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주일에는 판단보다 휴식이 복이고 말보다 침묵이 운을 지킵니다. 마무리하며 1976년생 용띠에게 2025년 12월은 빛을 모으는 달입니다. 당신의 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병화의 불은 더 깊고 선명해집니다. 이 고요함이 내년의 상승을 만들고 이 느림이 당신의 길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1988년생 용띠 2025년 12월 운세 총운. 88년생 용띠에게 12월은 깊은 겨울 속에서 흐름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생각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2월은 그 흔들림이 잦아들고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띠는 원래 속이 깊고 단단한 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 한번 균형이 잡히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닙니다. 이번 달의 강한 물기운은 그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적셔주어 마음속에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흘려보내줍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올해 내내 묵직하게 남아있던 고민들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정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달의 고요함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내년의 기운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점입니다. 너무 서둘러 움직이거나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기보다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12월의 용띠는 조용함 속에서 중심을 잡고 중심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 휴식이나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기운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마음이 바빠지기 쉬운 연말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천천히가 운을 가장 크게 여는 키워드가 됩니다. 재물운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안정되고 정리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나갔던 지출이 이번 달에는 스스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이 사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금전문 서정 산환급과 관련된 흐름이 좋아집니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금전적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투자나 확장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용띠는 결정력이 강해 상황을 한 번에 뒤집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물기운은 지키기와 정리에 복이 붙습니다. 당장 수익을 얻는 것보다 돈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 흐름을 점검하거나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예상보다 큰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곧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금전 흐름은 편안해지고 한 해 동안 쌓인 재정적 피로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지금은 안정의 기운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내년 초반에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사업 직장운. 12월의 1호는 확장보다 정리와 재정비가 중심입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보고평가 시즌이지만 이번 달의 평가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띠는 원래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번 달에는 바로 이 안정감이 크게 평가받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는 흐름이 보입니다. 업무 구조나 팀의 분위기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 속에서 당신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고객, 기존 관계, 기존 비용을 다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새로운 투자처럼
외부 확장은 이번 달의 물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 내부 구조를 안정시키면 내년 봄 목기운이 살아나는 시점부터 기회가 크게 열립니다. 지금은 하나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를 정리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과 복을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따뜻한 흐름으로 바뀝니다. 올해는 감정의 파도가 여러 번 오가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런 진동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안정되고 오해가 풀리며 짧은 대화 한 번으로 마음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연말 분위기가 정서적 연결을 돕고 한 해를 잘 버텼다는 공감이 형성되면서 관계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연애운도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돼요. 커플이라면 감정 기복이 줄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해져 관계의 안정감을 꽤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달의 인간관계는 화려한 변화보다 온도의 조율이 필요해요. 즉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부드러운 중간 지점을 만들어가며 조용한 화합을 이루는 흐름입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3일, 9일, 14일, 18일, 24일, 29일 이번 달 길한 날들에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럴 때에는 중요한 일정을 추진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사람과의 대화 조율이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5일, 10일, 20일, 25일 주의해야 할 날에는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감정 기복이 커지는 날입니다. 그럴 때에는 과한 일정이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의 강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 가벼운 일정과 느린 페이스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마지막 달은 조용하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기운이 흐릅니다. 오래 쌓였던 피로가 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중심을 잡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흐름을 책임지려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지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월은 그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달입니다. 이 조용한 정리가 끝나면 내년 1월과 2월에 들어오는 기회가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은 올해 충분히 잘 버텼고 내년에는 더 밝고 넓은 흐름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의 마지막 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당신의 마음은 여러 번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한 순간도 있었지요. 그 모든 과정은 지금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용띠는 흙을 품은 기운답게 외부가 흔들려도 중심만 잘 잡으면 다시 곧게 일어나는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월의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의 흐름이고 침묵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입니다. 이달의 물기운은 얼어붙었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피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구조가 재정비되며 새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복을 더 크게 키웁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관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 당신은 많은 책임을 감당했고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쓴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달에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갈 힘이 만들어집니다. 12월이 끝나면 새해의 기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용띠는 내년 초부터 기회가 연달아 들어오는 구조라 지금의 안정이 다음 흐름을 크게 받쳐줍니다.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속도를 늦추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12월의 가장 큰 운이자 복입니다. 당신은 올해 충분히 잘 견뎠고 이제는 더 밝고 단단한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12월의 기운이 당신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편히 두고 올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년은 올해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밝게 열릴 것입니다.